금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그러면 금리는 진짜 부동산 가격과 상관이 없는 걸까? 금리라는 변수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 금리가 내려가도 부동산이 내려갈 수 있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면 금리는 아예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부동산에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단, 금리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금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5%로 가정을 했고 예금 금리는 2%로 가정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유지된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보통 투자자들은 오른다라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지만 이 매매가가 오른다라는 가정을 넣어버리면 이 금리라는 변수가 그냥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매가는 유지되고 그냥 월세 수익률로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일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가정한 다음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 투자자 A씨가 지방 아파트를 5억에 매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월세를 세팅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월세 시세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 정도입니다. 내 돈 1억에다가 대출이 3.5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5천만 원, 0.5억이라고 한다면 딱 5억이 되죠.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자 A씨가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자, 뭐 기타 세금이나 수리비, 뭐 짜투리 비용, 뭐 복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간편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3억 5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월 약 1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계산하면 안 돼요. 왜? 내 돈 1억이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예금 이자로 제가 상환해서 보겠습니다. 1억을 그냥 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아까 2%라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월 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19만 원이니까 총 지출액은 약 1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150만 원 받으니까 약 3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수가 없고 금리만 올려볼게요. 금리가 만약에 0.5%씩 올라서 대출 금리는 4%가 되고 예금 금리는 2.5%가 된다면 투자자 A씨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대출 3억 5천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2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억에 대한 기회 비용도 원래는 17만 원이었는데 약 21만 원 정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38만 원이 되니까 총 지출액이 약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받아도 이자가 올라가지고 내가 1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0.5% 오르기 전보다 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자가 0.5%씩 떨어진다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수익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황을 제가 굉장히 단순화하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자는 이익이 없는 시장에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고려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을 거고 투자자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 또한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금리가 부동산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실물 자산이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뭐 코인, 물가지수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즉, 금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동성, 공급, 정책, 일자리, 각종 지표의 저평가 여부,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집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 가지고 집값의 향방을 예측하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금리가 내려도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죠. 이건 역사가 증명한 팩트이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이제 교수님이셔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회사 이제 그 교육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거시적으로 막 이제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하지만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도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공식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불인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1편과 2편에 나눠서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